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내가 거쳐온 장소들은 지난 시기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머무는 장소는 삶의 터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는 순간순간 나의 삶이 담기는 그릇이지요. 여러분은 고향이 어디인가요? 태어난 동네에 계속 살기도 하지만 학교나 일자리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작은 마을에서 큰 도시로 이사하거나 큰 도시 안에 사는 곳을 옮겨가는 경우도 많죠. 최근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뉴스나 신문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바깥 지역에서 인구가 줄어들면 마을의 기능과 형태를 유지하는 일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인데요. 내가 태어나 자란 동네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서울은 다양한 일자리와 기회들이 있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생활이 팍팍합니다. 비수도권은 환경이 좋고 생활비도 상대적으로 적게 들지만 그만큼 먹고 살 거리가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살고 있나요? 사는 곳에 만족하고 있나요? 만족하지 못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오늘 인용한 문장들은 어디에서 살까? 배문규, 최민지 님이 쓴 글입니다. 너머학교라는 곳에서 출판한 책에서 제가 뽑아왔는데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거 나이 들어서 노안이어가지고 오타가 굉장히 많아서 읽는데 힘들었는데요. 지금 발견했네요. 네, 오늘은 이 책을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그 안산에서 살면서 우리 안산의 어떤 정체성, 도시로서의 정체성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2주에 안산에서 특집기획으로 안산 도시를 말하다라는 시리즈로 여러 초대 손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안산시의 여러 시정을 돌보시면서 오랫동안 의원으로 활동해 오신 박은경 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시간 아주 경험 많으시고 안산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박은경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추천해 주신 곡이 있습니다. 이상은의 언젠가는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우린 참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 같은 시간에 간 위에 떠내려가는 건 한나발의 추억. 그렇게 이제 뒤돌아보니 젊음도 사랑도 아주 소중했구나.
네, 이상은의 언젠가는 듣고 왔습니다. 앞에 우리 방경원님 계시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너무 짧게 소개를 해가지고 방경원님 직접 또 소개도 해주시죠. 짧다기보다는 저는 단순 간결함을 좋아합니다. 사실 제가 2010년도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해서 지금 2025년이니까 횟수를 한 16년 차 하고 있고요. 그만큼 또 주민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 덕분에 사선의원으로서 역할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추구하는 의정활동의 방향은 묵은 된장처럼 보기에는 텁텁하지만 우리가 한 숟가락 이렇게 맛을 봤을 때 이 맛이야 하는 그런 감칠맛 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고자 열심히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소개 간결하게 해주셨는데 사실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지켜보면서 제가 느끼는 의원님에 대한 생각은 네. 유일하게 안산에서 좀 시정에 관해서 여쭤볼 때 좀 명쾌하게 좀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손님으로 모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큼 또 의정에 몸 담았기 때문에 네. 의정 활동에서 쌓아온 네. 그간의 시간의 깊이들을 당연히 시민들께 네. 함께 공유해드리고 역할 기능하는 게 어쩌면 제 본연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어려운 발걸음. 지금 네. 의회 바쁘시죠? 예, 요즘 저희가 네. 회기 중입니다. 네. 이제 애결위가 진행되고 있고요. 네네. 이제 애결위원들은 지금 예산 심의하고 네. 있고 저는 이제 이번에 애결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대기하는 그런 회기 일정입니다. 예. 바쁘신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의원님 첫 번째 제가 그 문장을 좀 인용하면서 여러 얘기를 했지만 일단 이번에 특집 기획으로 이주의 안산에서 주제로 삼은 게 안산 도시를 말하다입니다. 네. 첫 문장에서 그 내가 산다는 곳이 결국은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저도 사실 안산의 이주민이기도 하고 그래서 안산이 이제 좀 되게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말하자면 원주민 비율은 너무 10% 이하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면 전부 다 충청도, 경상도, 네. 강원도, 전라도 여러 곳에서 오셨잖아요. 그런 이주민들이 대부분 또 차지하시는데 해외 이주민까지 네. 국내에 들어오신 이주민까지 하면 안산은 정말 이주민의 도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기간을 겪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농담도 있잖아요. 안산은 안 산다, 안 산다 하면서 계속 산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세대 저희는 네. 이미 이제 50대를 넘어간 사람들이라 안산 거주가 20 몇 년, 30년 이렇게 된 분들이 많으시지만 또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청년, 청소년들이 있고 또 아주 어렸을 때 와서 안산에서 계속 공부하고 자라다 보니 안산을 내 고향이야. 안산이 제일 좋아. 이런 청년들도 많이 만나게 돼요. 의원님에게 안산은 어떤 도시일까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산의 태동이 1976년도에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되면서 반월 시야공단을 배후도시로 해서 네네. 우리 안산이 1986년도에 그런 위상을 갖추고 시승격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안산이 지금까지 성장해오고 팽창해오는 과정에서 반월 시야공단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이제 시의 태동 자체가 계획도시로서 시작됐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산업 현장에 일자리를 찾아서 올 수밖에 없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에서는 석탄 산업이 쇠퇴하면서 탄광에서 일하셨던 분들 또 일례로 섬진강이 이제 댐 건설로 수몰되면서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온 분들이 많은 그런 곳이 우리 안산입니다. 또 사실 저도 사실은 남편의 그런 약간 직업이랄까요? 네, 남편 일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안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구 구성의 정체성들이 그렇게 다양성들이 결국에는 안산의 성장과 함께 큰 힘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안 산다 안 산다면서 산다는 곳이 안산이라는데 결국은 살게 되는 곳이 안산인 거잖아요. 네. 그 사는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를 희망을 찾아서 꿈을 찾아서 왔는데 그걸 이루고 있고 여기에서 결혼하고 정착하면서 우리 또 2세대들을 키워내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우리 안산이 이제 시사 40년을 맞이하면서 그런 우리만의 산업과 연계한 또 이주의 역사 속에서 함께하는 그런 정체성들을 담아내고 앞으로의 미래 발전적인 방향을 가기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막 안산의 시의 역사가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고 확실히 제가 2000년도에 왔거든요. 그때의 안산에 대한 생각과 지금 2025년에 안산에 대한 생각은 많이 저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특히 단원 FM을 하면서 이제 지역 활동을 하다 보니 안산의 지역에 대해 애착을 갖게 되고 안산의 도시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안산은 과거와 달리 좀 교통에 좀 요지가 돼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처음에 지하철 4호선이 서울로 진입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익숙하게 있다가 최근에 아주 여러 네. 연결 지점이 생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이제 수인선이 쉽게 네. 말하면 안산선이 1988년 개통이 됐잖아요. 네, 이제 네, 그 네. 이후에 이런 산업의 팽창과 함께 네. 많은 인구 유입과 함께 도시도 성장해 왔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수인선을 중심으로 해서 또 수인 분당선, 네. 그다음에 신안산선 네. 아직 개통을 못했지만 네. 그리고 이제 서해선은 연결돼 있고요. 네. 네. 그리고 GTX-C 네. 그리고 이제 또 26년 개통을 준비하고 있는 KTX역 네. 여러 가지가 6개의 철도망들이 갖춰지는 굉장히 수도권에서는 광역 철도망의 허브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가 되고 있는 게 우리 안산입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천에서 이제 네. 안산을 거쳐서 또 저 수원 쪽으로 갈 수 네. 있는 또 지하철도 있고, 우리가 또 KTX가 되면은 또 전국을 향해서 또 나갈 수 있는 또 길이 네. 열리고, 저도 사실 KTX를 타기 위해 강명이나 수원 가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에이, 차 가져가지고 말지, 막 이러거나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는 교통의 요지가 되고 있는 측면도 있어서, 안산의 도시 크기에 비해서 또 굉장히 많은 혜택을 안산 시민이 누리게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또 긍정적인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저희들이 이런 비전이라든가 네, 그 네. 계획 수립을 할 때 네. 저희들이 스와트 분석을 하면요. 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네. 그 강점에서 네. 교통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안산 시민들이 좀 자부심을 가질 만한 네. 것이기도 하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제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옥천과 네. 같은 곳에 계신 옥천신문의 황민호 대표님이 쓰신 글을 예전에 페북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 교통망이 활발하게 된다는 건 오히려 인구가 좀 자기 지역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깥으로 나가서 활동하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수도권 쪽으로 몰린다 그러면서 걱정하시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박경영님 생각에는 우리 안산에게는 이게 좋은 긍정적 신호일지. 근데 이제 결국 이게 시대적 흐름인 거잖아요. 네. 사실 2007년부터 우리 시가 팽창해 오다가 산업의 변화와 함께 사실 저희도 2007년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13만 명 정도가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동안에 우리 국가 산단인 반월 산단의 산업의 쇠퇴와 함께 맞물려서 가는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노후돼 있고 쇠퇴한 이런 상황으로 정체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산업구조의 대변혁과 함께 결국은 인구 유입인데 자연 증가는 한계가 있는 거고 결국은 사회적 증가 요인들을 이끌어내야 되는 건데, 지금 현대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교통 환경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광역 교통망의 허브로서의 기능들을 저희들이 확장시켜서 인구의 그런 이동 인구들,
유입들을 오히려 더 키워내야 되는 게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고민이고 앞으로의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네, 마이크 조금만 앞으로 네. 당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보통 지역의 인구가 작은 곳에서는 인구 유출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으셔서 네, 예, 수도권과 이게 뭔가 철도로 연결되고 빠른 또 철도로 연결되는데 그것이 이제 좀 막 이렇게 좋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가뜩이나 또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나가려고 하겠구나 네. 이러면서 여기는 잠만 자는 곳이 되겠구나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수도권이고 워낙 서울하고 가까워서 서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영등포 물레동에서 활동할 때 저도 안산에 가끔은 이제 저녁에 광역버스 같은 걸 타고 오게 되는데 안산 시민들이 너무 많이 타시는 거예요. 네. 밤 늦은 12시에도.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아, 이분들 너무 피곤하시겠다. 이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매일 출퇴근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나가는 사람보다 안산시를 또 변화를 시켜서 다시 오히려 그 철도망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서 안산으로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년 이제 어떻게 보면 산단이 5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네. 많은 기반 시설도 네네. 예, 악화가 돼 있고 중요한 거는 산업 구조의 흐름들을 지금 우리가 4차 산업을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변혁들을 이끌어냄으로써 그런 우리 안산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교통망을 통해서 네네. 예, 산업과 우리 안산시의 그런 다문화의 가능성들 이런 네. 것들을 좀 국제적으로 네. 더 예, 담아내는 그런 변화들을 지금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되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은 그쵸. 해도요. 네. 안산시 정책에 네. 또 반영도 돼야 되는데 도시계획 특히에서 우리가 산단부터 시작해서 주거지까지 모든 걸 좀 다시 새롭게 뭐 비전을 세우기도 하고 목표를 더 구체화하기도 하고 해야 되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와 시의회가 또 밀접하게 또 하셔야 하지만 또 시민들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네. 알고 계셔야 될 텐데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만나다 보면 시민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 부분을 잘 알까 하는 걱정도 되긴 해요. 네.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공론화하는 작업들을 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고 싶은데 네. 그 도시 전체 계획 중에 저희가 아주 크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예, 뭐 이미 승인난 사항이기도 하고 또 뭐 한때는 여기저기 프랜카드가 걸리기도 했던 사업인데요. 안산의 철도 지하화 사업, 네. 지중화 사업이에요, 지하화 사업이에요. 제가 지하화 사업으로 그렇게 예, 말하는 게 정확한 네, 거죠. 네. 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저희 지중화라고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네. 지하화 사업이 정확한 표현인 거죠. 그럼 지하화 사업이 이제 저희 그 안산에 철도가 지나가는 그러니까 지하철이든 그 지하철 여러 그 노선이 지나가는 메인 네. 길이 있잖아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하화 사업을 이제 승인받아서 실행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네. 여기에 생각도 못한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엄청 축하를 했는데 이게 안산이 주도하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 또 아니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시민들의 이해를 위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안산선이 이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도시 공간 구조에 있어서의 그런 단절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아쉬워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이런 지하화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게 국가 철도망이고 광역교통 또한 경기도가 네. 그 역할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고 법령도 없었고 또 중요한 거는 그런 막대한 재정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24년에 사실은 저기 철도 지하 및
이 철도 부지 그 복합 개발에 대한 통합 개발에 대한 법이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거기에 급물살을 타가지고 작년에 중국 쪽으로 이제 선도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대전, 부산, 안산입니다. 네네. 그래서 대전이나 부산은 이제 광역이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이 법령에 근거해서 역할 기능이 주어져 있지만 우리 안산은 실질적으로 기초단체에는 그런 역할 기능이 주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이 선도적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던 거는 안산선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네. 결국은 도심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하에 했을 때 그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경제성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죠. 아, 입지적으로.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철도 부지의 소유의 형태가 네. 쉽게 말하면 국가 소유가 한 24%, 네. 철도청 쪽이 8%, 기타 2%고 절대적으로 66%가 우리 안산시 아. 시유지인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런 땅을 매각하고 개발함에 있어서 그런 갈등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이제 안산이 선정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 특별법이 네네. 안산시가 지자체가 역할 기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리고 국토부에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기본계획은 이게 광역철도망이다 보니까 네. 경기도가 저희 안산시 입장에서는 경기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해야 되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66%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네. 정말 가장 결정적인 어떤 역할 기능에 대해서는 제약이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 현 법의 맹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먼저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네네. 우리 안산시의 그런 역할 기능들이 분명히 네. 담보돼야 되는 부분 네. 그리고 경기도와 기본계획 수립을 이제 저희들이 한 2개전에 걸쳐서 공동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우리 시의 도시 공간 구조가 근 40년 만에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막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네. 미래지향적으로 네. 발전적인 관점으로 안산의 목소리가 담겨야 돼서 네. 경기도하고도 좀 유기적인 관계를 가기 위한 그런 준비들은 지금부터 저희들이 철저히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하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네. 큰 틀에서 한 1조 7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지하화하는데 한 1조 4천억 원 정도 네. 그리고 위에 상부의 부지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네. 매각하기 위해서 네. 정리하는데 한 3천억 정도 그래서 네. 1조 7천억 정도가 네. 사업비예요. 네. 그러면 결국 이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네. 땅을 팔아야 되는 건데 네. 이 사업의 구조가 먼저 국가 소유의 부지를 먼저 선 네. 채권으로 투자를 해서 향후에 네. 상환하는 조건인데 네.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국가 소유 부지가 결국 30%대밖에 아니기 때문에 네. 66%의 부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안산시가 1조 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천 네. 쉽게 말하면 땅의 그 비율을 봤을 때 네.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 부담에 있어서 네. 국가 쪽에서는 국토부에서는 한 6천억, 7천억 정도 네. 그 1조 원은 우리 안산시 유지를 개발해서 매각함으로써 네. 이 전체적인 사업비 구조를 네.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아까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안산시가 그런 역할 기능들을 담보해야 되고 또 결국은 그 많은 땅을 네. 66%의 땅을 매각을 해서 철도 부지를 개발했을 때 네. 안산시의 중심을 관통하는 그 부지를 어떻게 도시계획을 세우냐에 따라 네. 우리 안산이 획기적으로 네.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미 선정이 됐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뒤로 백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의 이제 네. 국가 네. 이미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네. 선정된 사업이니만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는 한다는 전제하에서 또 네. 얘기를 해야 할 건데 네. 이 한다는 전제조차도 잘 모르는 시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환영은 하고 막 플랜카드가 걸려서 알고는 있지만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되었는지 잘 모르다 보니 사실은 이게 어제 오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추진되어 온 사업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아주 민선
7개도 그랬고 6개도로 그렇게 네. 이 안산선 지하에 대한 그런 요구들을 네. 시민들의 목소리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물론 네. 일부 또 거기에 대해서는 반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네. 여튼 그런 국책 사업에 선정된 만큼 네. 또 지자체가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 과정에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해부터 저희가 경기도와 협약을 맺고 네. 이 광역 철도망에 대한 안산선 지화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을 하는데 그게 이제 2년에 걸쳐서 네. 우리 안산이 어떤 방향성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경기도와 좀 유기적 협력을 맺고 기본적인 방향을 그림으로써 한 2년 후에 향후에 네.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데 아마 한 10년 장기적인 플랜을 봐야 되는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이 결국은 구역이 중앙역, 네. 고잔역, 초지역 네. 세 개의 역을 지나는 네. 5.1km 네, 네. 구간의 사업이니만큼 결국은 세 개의 역을 중심으로 한 결국은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그 철도 부지의 폭을 보면 네. 폭이 한 150m 정도 돼요. 철도 네. 부지가. 네. 네. 그리고 강덕대로 그러니까 신도시에 철도역과 신도시의 그 중앙에 큰 도로가 있지 네, 네, 않습니까? 네. 네. 그 폭이 70m예요. 아, 그러면 훨씬 넓네요. 네, 예. 그게 30m. 아, 예, 광덕 쪽이 네. 신도시 쪽이 30m, 고장 네. 쪽이 그리고 그 철도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로 네. 쪽이 70m 해서 아. 전체적으로 도로와 철도 부지와 신도시 쪽의 도로의 세 개 폭을 합치면 250m 폭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큰 땅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죠. 지상에. 예. 그랬을 때 결국은 중앙역의 중심으로 해서는 기존에 있는 상권과 함께 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에 대한 센터의 개념들로 네. 좀 가져야 될 것이고 네. 고잔역은 이미 기행정과 문화예술과 그런 여러 체육 인프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연계하는 공공의 기능성을 확충시키는 네. 네. 그런 존이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초지 역세권은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결국은 6개의 철도들이 다 네. 관통하는 네. 그 경기도 일원의 가장 교통의 교통의 허브로서의 네. 그 기능들을 담아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초지 역세권 개발 사업과도 무관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인근에 있는 바로 네. 예, 중요한 시유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큰 틀에서 봤을 때 결국은 초지 역세권은 네. 산업과 네. 그다음에 다문화와 네. 연계하는 그런 국제의 네. 기능들을 담아내는 그런 복합 개발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5.1km 구간을 13개 한 블록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네. 구획을 정리해서 네. 한 50%는 그런 공공성을 담보하는 시설을 담을 것이고 네. 한 49% 정도는 주거와 네. 산업과 상업과 이런 네. 복합 시설들이 들어가는 그런 기본 계획들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지금 안산에게 의사결정권에 주도권이 있냐에 지금 큰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하신 계획들은 안산시의 입장일까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안산시의 입장이기도 하지만은 네. 이게 이제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국가에서 네. 거기에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했기 때문에 큰 틀은 갈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 결국은 그 막대한 1조 7천억에 이르는 사업비를 네. 충당하기 위해서는 네. 상부 공간을 개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개발의 의미라는 거는 결국은 고밀도 개발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결국은 34% 정도의 그런 국토부 땅을 뺀 66%에 대한 시유지의 개발은 우리 안산시가 네. 정말로 여러 가지의 도시의 뭐 2040이든 네.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비전들을 담아서 네. 미래지향적이고 네.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내는 개발로 가지 않으면 네. 또 하나의 그냥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네.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네. 남북으로의 이렇게 단절되었던 공간들을 잇기 위함이었지만 네. 지금은 철도 부지로 네. 그래도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열려 있는 단절이었다면 네. 네. 고밀도 고압축에 네. 개발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섰을 때는 또 다른 단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네. 거기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개발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고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해야 될지 네. 그리고 이제 깊은 안산의 고민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사실 그 시민들의 뭐 주거지를 다 없애고 새로 짓는 개발과 다르게 네. 이제 시유지와 국유지를 뭐 철도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거라 네. 사실 저항은 그렇게 덜하죠. 많지 않다고 하면 이제 문제는 계속 말씀하시는 그 시유지의 60%나 되는 우리의 땅을 이제 결국은 우리의 권한과 우리의 어떤 미래 비전과 맞추어서 이게 네.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사실 경기도가 또 더 많은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정작 땅은 우리 걸 주고 우리는 뭐 손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 진행자분께서도 왜냐면은 모든 이런 시정에 대한 음. 공론화, 네, 시민과 네. 공유의 과정, 그러니까 일방적인 어떤 정보만 네. 예, 듣는 네. 일반적인 소통이 아니라 그쵸, 그쵸. 네, 함께 상호 쌍방향의 의견들이 서로 찬반을 떠나서 그런 게 네.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네. 시민적 중지들이 모여야 되는데 네. 언제부턴가 좀 우리 시민사회도 그렇고 네. 의회도 그렇고 또는 시도 그렇고요. 네. 이런 행정과 의회와 시민의 영역들이 네. 유기적으로 좀 관계성이랄까요? 네. 소통의 창구들이 단절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런 특히 안산의 미래를 그림에 있어서 네. 저는 이런 게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그럼요, 공유되어야 그럼요. 되고 네. 많은 논의의 장들이 좀 펼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개발론에 사업비 충당에 미치지 않고 거기에만 관점이 갈 게 네.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방법의 네. 그런 도시 비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례로 어느 부분만 보면 부분적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그게 전부인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근데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안산선 지하 사업은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이기 때문에 중앙역 역세권과 맞물려서 지금 굉장히 쇠퇴하고 있는 네. 중앙 도심 상권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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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 확장성을 봐야 되는 거고 네. 또 초지역세권도 지금 초지역세권 개발 가지고서 굉장히 좀 의회에서 부결되는 네.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네. 그 부지만이 아니라 이 네. 초지역의 개발과 함께 맞물려서 큰 틀에서 확장적으로 열린 공간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가 동시자발적으로 지금 개발 사업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계획도시다 보니까 네. 기반 시설뿐만이 아니라 주거 공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노후화돼 있고 네. 그러니까 재건축과 네. 도시 재생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가끔은 어떤 구역을 어떤 특정 지역에 한정돼 가지고서 좀 단편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그 다가구 밀집 지역이 또 안산에 꽤 되기 때문에 네. 그 지역에 사는 또 여러 노후화된 건물뿐만 아니라 밀집해 있음으로 해서 어떤 생활의 질이 떨어지는 또 많은 서민들이 또 살고 있는데 그 부분과 이 화려하게 지어질 앞으로의 개발될 공간과의 어떤 괴리감이 오히려 단절을 더 키우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꿈꾸는 뭐 ESG 사업에서도 늘 얘기하는 게 불평등 해소와 또 이런 삶의 질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고층이 들어섰을 때 그리고 그곳이 어떤 면에서는 상업지구로서 뭐 여러 뭐 분양과 뭐 투자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지하 사업의 비용을 보전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일부분은 주거 지역으로 개발된다고 했을 네. 때 이게 또 너무 이제 우리의 삶의 그 빈부의 간극을 극명하게 나눠 보이는 곳으로 또 상징화되지 않을까 해서 또 우려스럽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세대되는 구도심에 네. 그동안에 지역 주민들이 네. 새롭게 재개발되면서 네. 내가 살던 곳을 떠나야 되는 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자연적 인구 증가는 네. 감소하는데 네, 네. 인구는 감소하는데 네. 과연 이렇게 아파트 수요 또 주거의 수요들이 이루어질 네. 수 있을지 네. 그러면은 그런 주거 수요들은 결국은 네. 유입 인구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인구들이 유입하기 위해서는 네. 일거리 네. 먹고 살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결국은 그래서 우리 안산의 입장에서는 안산의 네. 심장부인 네. 반월시아공단의 네. 그런 산업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네.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말하기는 쉬워요. 우리가 산단이 노후화됐고 하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또
이 산단에 뭐 우리 지금 계속 네. 쓰고 있는 스마트 네, 공단으로 산업. 네. 예, 이렇게 변신하기를 원하지만 또 그러다 보면 기존에 이제 오래된 제조업 형태의 또 일자리들이 사라지면서 또 노동자로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소할 건가? 그 부분도 또 고민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스마트 산업 단지로서의 변화를 위해서는 그러면 기술 집약적이거나 미래를 향한 뭐 이런 이제 좀 AI 기술 관련한 산업들이 유치되기를 또 굉장히 갈망할 텐데 네. 이 상황에서 지금 이게 가능한 현실 가능한 그림일 수 있을까?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예. 예, 우리 반월 음. 시야공단이 스마트허브로 이름을 바꿨는데 네. 사실 지금 이름은 스마트 허브지만 명칭에 네. 너무 현실은 괴리가 큰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세한 네. 그런 제조업 중심의 네, 네. 공단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조하지 않으면은 네.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특히 사이언스밸리 한양대 인근에 있는 경기 테크노파크와 함께 사이언스밸리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산학연 연구단지들이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4차 산업의 네. 그런 연구 기술 기능들을 결국에는 안산 산단 지역으로 반월 산단에다가 접목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소기업들을 육성해야 되는 그런 정책들을 표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네. 조금 역부족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거는 저희들이 멈출 수 없기 때문에요. 네. 계속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시민 공론화 문제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이곳이 개발될 때 각 시민들 입장에서의 니즈가 다 다를 것 네. 같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도 좀 잘 몰라서 결국은 그걸 파악하는 방식이 또 시민들에게 물어야 되고 공론화해야 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막 하는 건데 의원님들이 이제 이렇게 보통 지역에 계시면 뭐 주민 가의 대화. 예,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들이 네. 많은 부분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의원들은 좀 그런 부분들이 네. 좀 제약적인 게 아, 사실입니다. 의정활동 하다 보면 주민들을 많이 만나지만 네. 어떤 동시에 네. 이렇게 큰 자리에서 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공간의 제약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시군요. 의외로 이제 시에서는 굉장히 네. 시정 홍보를 위해서 뭐 광고도 하고 홍보도 네. 하고 또 여러 단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시정들을 시책을 홍보하고는 있는데 네. 거기에는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좋은 네. 이미지 보랏빛 네. 청사진만 그려져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네. 여러 네. 가지 현실적인 무거움들을 다 네. 공유하지 않다 보니까 네. 거기 좀 시민들은 음, 매몰되기도 하고 현혹되기도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을 때 오히려 의회가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반작용을 하는 시정에 거 시정에 발목을 대한 잡는다. 막. 그런 식으로 네. 비난의 네. 좀 그런 목소리들도 있는데 저희들은 신중하게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아직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수인 가사인 거죠? 네. 예, 이수인님의 이 작곡. 가사가 예. 세상에서 아름다운 우리가 곡 중에 선정이 됐나 봐요. 네. 내 마음의 강물. 네. 네,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인의 내 마음의 강물 듣고 왔습니다. 음악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데 앞에 나눴던 이야기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야기들이고 정말 걱정입니다. 사실 저도 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물론 뭐 우리가 그리는 핑크빛의 비전으로 잘 되면 좋겠지만 또 세상 만사 그렇지가 않고 사실 그 가장 최근에 우리 안산에게 밀접하게 좀 생각해 볼 여지를 주는 게 거북섬 개발이잖아요. 네. 공실이 나서 난리가 났었고 사실 이 법과 이 반달섬에 저희 안산. 예, 안산은 반달섬이군요. 시화가 네, 거북섬. 네. 이 두 섬에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그 주거 형태와 생활형, 관련 숙박시설, 네. 생숙이라고 하죠. 네, 그게 이제 뭐 대출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분양받았던 분들이 막 그냥 빚더미에 오른다 그러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발이라는 건 어느 한 측면만 봐서는 안 되는데 이 특별법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안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 미래의 안산에 와서 살 사람들을 위한 그 도시계획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좀 안산이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네. 그 특별법은 그러면 국회에 네, 제출하게 국회에서 되면 국회의원들이 네. 또 역할 기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 세 분이 계시잖아요. 네, 네, 가불병. 네. 그래서 네. 분명 안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역할 기능할 거는 적극적으로 하실 거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선정과 동시에 네. 이미 좀 각 뭐 도의원도 그렇고 네. 각자의 역할 기능들은 좀 공유하고 있고 TF팀 구성해서 네. 그런 협의와 역할 기능을 해 나갈 겁니다. 유기적으로.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중한 준비와 네. 진행에 있어서는 결국은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되는 건데 네. 시민들은 선정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면 촉포를 터트리는 데까지는 했지만 그 네. 이후에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네. 우리 시의 네. 한계와 네. 맹점들을 우리가 지금부터는 같이 공유하고 공론하면서 네. 더 좋은 방향으로 가져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상호 협력적 피드백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사실 네. 안산 시민들 중에서는 거기 뭐 고층 올라가봐야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투자자나 그것을 사서 내가 이익을 취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볼 게 아니라 전체 도시를 조망했을 때 내 삶에 또 교통은 또 내 삶과 직결되잖아요. 네. 그러고 그 공간이라는 것도 어차피 시유지를 개발해서 하는 공간이라고 하면 시민에게 모두에게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집행하는 시의원이든 뭐 시정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든 시장님이시든 다 시민들의 또 권리 주장에 귀 기울이셔야 할 건데 시민들이 이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유지가 단지 뭐 시장님의 것도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려면 정보도 있어야 사실은 이게 가능하잖아요. 네. 어떤 면에서 이게 정보가 충분히 좀 시민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고민이 됩니다. 아까 주민 설명에 한계가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네. 좀 더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의 주체이니만큼 네.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가 공모사업 하기 전에 네. 뭐 300인 대토론회라든지 공모사업 선정되기 전에 네. 그리고 또 되고 나서 네. 좀 이렇게 공청회를 하긴 했어요. 근데 네. 한정된 영역에서의 주민들이 오다 보니까 네. 저는 좀 더 시간이 이게 이제 10년지 대개 10년 동안에 네. 이루어지는 사업이니만큼 아직도 저희에게는 많은 시간이 있고 네. 그 시간만큼 지연될 또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시대적 흐름들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더 열어놓고 네. 이게 찬반에 대한 그런 부분들 너무 부담을 느낄 게 아니라 네. 네. 물론 행정부 주체에서는 박수 받고 싶을 것이고 네. 좋은 면만을 가지고 네. 가고 싶겠지만 항상 모든 일이라는 건 그 양면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만큼 시민적 관점에서 펼쳐놓고 네. 많이 소통하고 공유함으로써 또 공감대도 저는 커지고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회적 책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이 꾸준히 저는 의회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시민의 영역에서도 그리고 또 특히 더 행정의 주체인 시가 더
저는 매맞을 준비하면 미움받을 용기가 있다면은 예, 그게 예.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 시간의 연속성에서 보면 사실은 어차피 지금 시정을 운영하고 계시는 시장님이 계획해서 완성된 게 아니라 그렇죠. 앞에 여러 네. 민선 시장님들의 노력 끝에 네. 또 지금 시장님이 선정이라는 어떤 그,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거고 그럼요. 네. 이후에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어질 또 시장님들에 의해서 또 이것이 연속 사업으로 또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각각이 했던 노력들이 그냥 무화되는 게 아니라 앞의 미래를 위해서 네. 축적되는 자원이 되려면 더 많은 이야기들이 쌓여야 할 것 같아요. 네. 거기에는 시민의 의견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우리 시민들도 좀 필요한 것이 이것이 내가 뽑아준 시의원이 알아서 뭐 판단하겠지, 시장님이 뭐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정작 우리의 삶과 연결된 건데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를 이제 계속 공론화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 개진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 장이 마련돼요. 사실은 네. 나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네. 시에서도 그렇지만 좀 의회에서도 네. 좀 저희들이 좀 그런 역할들 공론의 장을 펼쳐야 될 것이고 네네. 예, 단계별로 그리고 네. 저는 시민의 영역에서도 관심 네. 있는 시민들께서 네. 좀 시의원도 불러내고 네, 네. 또 시 담당자도 불러내서 네. 함께 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보는 네. 그런 각자의 역할 단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느끼는 게 지난번에 그 토론회가 있었어요. 시민들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도시계획안에서 지난 정권에서 이런 그 안산시에 관해 연구해왔던 송창진 박사님 모시고 네. 이제 그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었거든요. 뭐 역세권 개발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 정작 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또 시민사회가 잘못했다고 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공론장을 할 때 집행하거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을 또 모셔서 같이 토론을 했어야 하는데 이제 또 하게 된다고 해요. 네. 그때는 또 의원님이 또 적극 참여하셔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여쭤보면 저희가 그 전체 도시를 조망할 때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생명안전공원이 네. 안산에 들어옴으로써 또 많은 시민사회 단체가 또 희망하는 게 생명안전도시로서의 안산을 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조화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생명안전공원 지금 이제 착공을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 시민사회에서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그 인근에서 네.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시민들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생명안전공원이 조성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성 이후에 우리가 그 가치를 어떻게 담아야 될지에 네. 대해서 이것 또한 우리가 풀어내야 될 문제인데 너무 가장 어쩌면은 생명의 소중함 속에서 정치적으로 자유로웠어야 될 이 생명의 가치, 사회적 참사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왜곡돼 가지고서 네. 지금까지 와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는 그걸 풀어야 된다는 해소해야 된다는 그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명안전 네. 포럼에서 이제 관련해서 네. 강의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그 한 두 번 정도 네.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위험사회로서의 안산에 대한 진단이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산단이 가장 이제 또 네. 많은 이야기가 됐죠. 그 산단의 안전 문제부터 산단에서 가끔 화재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화학약품을 쓰다 보니까 시민의 네. 안전과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안산이 그전에는 반어시아공단을 중심으로 한 주거가 형성되면서 사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주거지로서의 이미지가 강했다면 현재는 이제 도시개발로 인해서 약간 아주 많이 단절된 것 같은 생각이 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산다는 그냥 있는 건 알겠는데 그닥 뭐 내 삶의 반경 안에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시민들이 산담과 자기 삶의 연관성에서 안전 문제를 좀 고민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그 산업재해로 인해서 우리 안산에 여러 가지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부분은 공동체라는 게 결국은 네. 내 본이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거잖아요. 내 주변이 내 이웃이 편해야지 내 삶도 편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그래도 굉장히 우리 안산시가 그런 자치 활동이라든가 시민단체 역할 기능들이 굉장히 활성화됨으로써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안산에 그런 이주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네. 활성화됐었는데 네. 언제부턴가 사실은 굉장히 세월호 네. 예, 참사 이후에 좀 중앙 정부에서 네. 예, 정부가 바뀌면서 네.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서 약간의 네. 애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시민사회가 많이 위축됐어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에서 역할 기능들이 네. 또 확장되지 못하고 네. 또 거기에 반해서 지금 저희가 굉장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양극화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굉장히 부침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 안산의 공동체 활동들이 많이 네. 조금 예, 침체됐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일깨움으로써 네. 우리 안에 있는 간극들을 우리 스스로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 안산이 가지고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산의 키워드가 산업 네. 그리고 다양성, 네. 다문화, 상호문화거든요. 네. 이 두 가지를 담아내지 않으면서 안산을 사랑하고 안산을 네. 미래를 생각한다. 그거는 굉장히 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걸 넘어서기 위한 노력들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경계의벽을 허무는 거를 네. 시민들이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주신 말씀을 마지막 시민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으로 네. 받겠습니다. 네. 네, 참 안산이 정말 많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는 워낙 산단 이야기로 중심으로 이야기하다면 일자리 중심으로 이야기될 수 있지만 또 많은 이주민들이 함께 한다는 것은 문화 다양성이 네. 또 펼쳐질 수 있는 오히려 자원이 풍부한 공간일 수도 있고 또 미래의 도시로 생각해 보면 안산이 그래도 다른 지역에 지역보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그래도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옥천은 5만 이하니까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수도권으로서 누리는 혜택이 분명히 있긴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수도권에 대한 어떤 그 특권이라면 특권일 수 있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너무 서울 중심의 사고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화려함, 높은 빌딩, 아주 뭔가 강남 같은 뭔가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면 그냥 집값이 쫙쫙 올라서 사고 팔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또 이렇게 매몰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좀 네.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좀 상생을 고민하고 서로 공존을 고민하고 동료 시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도시계획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예. 간절해지는데요. 의원님도 또 동의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그 상호 그런 네. 문화의 다양성들의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우리 안산의 그런 경쟁력들을 키워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쭉 견지하고 가야 될 네.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자리가 자주 있어야 시민들도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텐데요. 또 다음번에 시간이 되시면 네. 또 한 번 더 나와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 소개해 주시고 가시죠. 예, 제가 마지막 네. 곡은 아그네스 발차의 네. 우리에게 더 네. 좋은 날이 되었네. 네. 그 노래를 제가 네. 추천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미래를 위해서 네. 희망을 꿈꾸면서 네. 이 음악을 들을 때마다 제 자신의 지금의 어려움들을 위안을 삼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이 힘내는 안산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안산의 희망을 꿈꾸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음악 들으면서 저희 이만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이 안산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박은경 의원님이셨고요. 진행의 정혜실이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마다 여러분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가세요. 건강하세요.
Krishna